녹화를 시작합니다.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회복 탄력성도 좋아집니다. 그렇죠. 내 감정을 다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요, 부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요, 이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높은 아주 건강한 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중에 김민숙 님이 어렵네요. 아이들 키우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캐니조 님이 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칭찬이 교육입니다. 야단치는 것보다 학생이 좋습니다. 어렵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때와 많이 다릅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어른도 같이 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도로 상황 좀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김한나 씨. 네, 고속도로 위로 돌발 상황이 계속해서 밟힙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여유롭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에서 정체되고요. 이전에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 그리고 마성터널 부근 1km 사이에서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군위분기점 부근입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밀리고 있고,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장수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고 여파 때문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입니다. 창원 2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 17km 구간에서 가장 밀립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방면은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흐름 더디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면으로는 대신 나들목에서 동본지암까지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선데이 주크박스, 나의 일주일, 나의 노래. 저에게 이번 주는 되게 뿌듯한 한 주였어요. 제가 이제 백수 생활 오래 했어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월급 타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첫 월급을 부모님 용돈 드리고 또 적금도 붓고 뿌듯했어요. 저 자신 스스로가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매달 하는 적금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제가 굉장히 미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 생일이었는데 많이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너무 시간이 없어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못 해주고 또 케이크도 못 사주고 그냥 그렇게 지났거든요. 둘째 아이가 6살인데 서운하게 막 저한테 막 왜 아빠 나 생일 선물 안 사줘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아빠는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에 더 미안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번 주는 기다리는 한 주인데요. 왜냐하면 교환학생 3차 면접을 이번 주 초에 봐가지고 이제 4차 면접을 이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경쟁자가 유독 많았어가지고 결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후련하게 좀 떨쳐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가게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 동안 일을 하면서 배우고 볼 텐데 커리어에 있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는 설레이는 한 주였는데요. 저희 남동생은 케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한국에 완전히 오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같이 자전거도 타고 옛날 어렸을 때 갔었던 떡볶이집도 가가지고 소소하지만 그런 약간 추억도 같이 느끼고 힐링도 하고 그게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틋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요,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인데요. 제 남동생이 BTS 춤을 좋아해서 듣고 싶습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your every picture
야, 내 삶은 on 야, 광기서 습관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가심 다 걸음걸이만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켜봐 날 Baby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저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이제 여기 너무 높아 난 맞추고 싶어. 네, 여러분들이 얘기로 꾸미고 있는 썬데이 주크박스 나의 일주일 나의 노래. 오늘 방탄소년단의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준비해 드렸습니다. 시사본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 44분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교통 이야기. 탈 것의 발견. 탈 것의 발견, 교통인문학 저자 이상호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방탄소년단 노래 들었는데 네. 방탄소년단 노래 들을 때는 가사를 그냥 인쇄된 것을 하나 놓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하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가 옛날이라고 하니까 좀 가요 무대에도 나오지 않을까요? 약간 이제? 섭섭해지고 있는. 예. 자, 오늘 지하철 관련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 지하철은 워낙 복잡하니까 일단 지하철 노선도를 꺼내놓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타야 돼요. 맞습니다. 뭐 일단 가장 기본 라인이라 할 수 있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고요. 네. 여기에 뭐 공항철도 인천 1, 2호선, 경의중앙선, 네네. 경춘선, 분당선, 수인선 뭐 등등등 해서 뭐 현재 검색 포털 지하철 노선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네. 24개 노선이 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 개통된 거는 바로 지난달이죠. 9월 28일 날 개통한 김포 도시철도인데요. 네네.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총 10개 역을 무인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 생긴 노선도 있지만은 기존 노선들도 계속 연장이 되면서 네네. 지금 지하철 노선도가 그야말로 이제 거미줄처럼 그렇죠. 얽혀 예. 있죠. 예전엔 목적지까지 뭐 노선도를 굳이 안 봐도 대충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뭐 그런 그렇게 그렇죠. 이제 예, 이동을 예. 했었는데 요즘엔 뭐 앱으로 검색을 안 하면 최단 코스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실제 검색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못했던 뭐가 검색이 막 됩니다. 예전에 런던에 또 이 메트로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하고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서울이 훨씬 더 복잡해요. 못지않죠. 엄청 복잡합니다. 네. 그럼 24개 노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은 어떤 걸까? 1호선이 아닐까? 뭐 2호선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는데. 지하철 자주 타시는 분들은 아마 예상을 하실 것 네. 같은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44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네. 다른 뭐 3호선, 4호선, 5호선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00만 명 정도니까 다른 노선보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오수진 PD가 27년 전입니다. 1992년 데뷔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주는군요. 예. 그렇답니다. 예. 네. 2호선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2호선이 압도적으로 승객이 많은 이유는 2호선이 이제 순환선이잖아요. 순환선이죠. 이 순환선의 기능은 환승 기능입니다. 사실은 이동도 있지만 네네. 이 환승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을 오가는 거의 모든 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호선은. 네. 뭐 그러니까 유입되는 인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호선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한 그런 의미가 훨씬 많으니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일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은 어딜까요? 2019년 1월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승하차 인구 1위는 강남역, 2위는 잠실역, 3위는 홍대 입구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을 좀 지으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네. 출근 시간대 승차 인구는 신림, 구로 디지털 단지, 서울대 입구, 연신내, 잠실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고요. 출근 시간대 하차 인구, 그러니까 내리는 인구죠. 내리는 인구는 강남역,
가산 디지털 단지, 역삼, 삼성, 을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인구 밀도가 어디가 높은지 또 일하는 곳이 어디가 많은지 뭐 그런 걸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수도권에서 가장 이용객이 적은 역은 수인선 달월역이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80명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거의 하루 평균 180명이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래 수인선 자체가 철길이었는데 지하철로 바뀌면서 이제 좀 상냥한 면이 있습니다. 주변에. 수인선이 이제 수원 인천에서 수인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 많다 보니까 뭐 좀 특이해서 눈길을 끄는 역도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특이하게 만든 역 이런 역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독특한 역들이 전국에 좀 많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지하철역은 좀 삭막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울 신당역에 가면 플랫폼이 아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철이 들어온 플랫폼에 풀숲이 우거져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 있고요. 또 부산 3호선 만덕역은 전국에서 가장 깊은 역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무려 64m. 승강장을 가려면 지하 9층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게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네네.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이유가 뭐 일부러 거기를 뭐 깊이 판 게 아니라 만덕동 자체가 높은 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원래 노선이랑 만나려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 출구 숫자도 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 1호선 남영역에는 출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하보도에. 반면에 이제 대구 반월당역에는 출구가 무려 23개나 있다고 합니다. 예. 지하철이 우리가 이제 1호선이 제일 처음 생긴 건데 이게 언제였죠? 지하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 후반부터인데요. 수도권 인구 밀집, 또 차량 증가로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지자 서울시가 이제 1968년부터 지상으로 다니던 전차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차가 있었죠. 그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지하철 건설이 추진이 된 거죠. 1호선은 1971년에 착공해서 3년 4개월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7.8km 거리를 약 18분 만에 주파를 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1호선은 수도권의 국철까지 포함해서 총 길이 200k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제일 긴 지하철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이제 9호선까지 순차적으로 건설이 됐고 지금은 뭐 경전철 포함해서 아주 미세하게 이제 그 일종의 혈관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이제 1기에서 3기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1기는 이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그리고 2기는 5호선부터 8호선까지, 그리고 사실 90년대 9호선부터 12호선까지가 기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근데 IMF가 오면서 이제 다 취소가 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선이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9호선. 이것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9호선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1,8호선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이제 급행열차가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 동서로 이동할 때 사실상 가장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뭐 2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빠른 만큼 이용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혼잡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서울에서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 구간 탑5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9호선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사람이 많고 뭐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 9호선 한번 타고 오셨으면 아마 실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급행열차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저는 맞춰서 탑니다. 아까 우리가 수인선 쪽에 이제 달월역 말씀을 드렸더니 0352번 쓰시는 분이 달월 낚시터 유명합니다. 가을 경치 좋고 물반 붕어반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달월 낚시터가 유명하답니다. 달월역이 하루에 180명 정도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낚시하는 분이 한 반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 이제 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교통비가 우리나라가 비싼 건 아닌데 지하철 매일 이용하다 보면 요금도 좀 부담스럽고 또 특히 경전철 같은데 보면 이제 요즘은 그 무임승차 그 공식적인 무료 승차들도 많고 상당히 그 상황은 좀 다른데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방법 보면. 네네. 지하철도 이제 할인이 된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영화관처럼 지하철도 조조 할인이 기본적으로 조조할인돼요? 네네. 6시 30분 이전에 탑승하면 요금을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버스로 환승하지 않고 오직 지하철만 타고 이동한다. 이런 분들은 정기 승차권을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기권 카드를 구입한 다음에 원하는 종류의 운임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전용으로 구입을 하면 이게 55,000원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44번 탈 수 있는 금액인데
정기권은 60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꽤 저렴한 편이죠. 다만 이 정기권은 말 그대로 정기권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사용을 다 하지 않으면 횟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로 환승은 안 되고 지하철 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단체 할인도 있는데요. 네. 20명 이상이 동일 구간을 이동할 때는 20명당 1명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중에서 20명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탑시다 이럴 수도 없는. 그거 사업 모델로 괜찮은데요. 아, 이게 시간이 너무 들 것 같아요. 예. 지하철 이용하는 이런 유사한 팁이 있다면 좀 이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가끔 이런 적이 있는데 개찰구 잘못 나오거나 방향 잘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네. 사실 뭐 아저씨한테 또 지하철역 분한테 근무하신 분한테 전화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동일한 역에서 5분 이내에 재개표하면 요금이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냥 나오고 다시 반대편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가끔 이제 지하철 지연 때문에 회사에 지각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렇죠. 교통공사 홈페이지 도착역 역무실에 지연 증명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증명할 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하철 스마트폰 많이 하시는데 이제 배터리 떨어져 난감할 때 많잖아요. 네네. 5, 6, 7, 8호선에는 해피스팟이라는 어플로 보조된 배터리를 대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2321번님이 아까 출입구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떤 때는 뭐 23개고 뭐 어디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불광동 독바위역도 출입구가 한 개입니다. 아, 보내주셨어요. 여기 말고도 이제 한개인 역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예. 독바위역이면 이제 3호선 네. 일산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저도 많이 타던 독바위역인데 출입구 한 개랍니다. 네. 지하철 노선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자동차 없이 지하철로 이제 부담 없이 여행 가는 분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 저 옛날에 온양온천 뭐 여기에도 뭐 가고 요즘은 춘천 많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데가 많죠. 맞습니다. 뭐 명소들 엄청 많죠. 중앙선 타면 양으로 갈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선이에요. 네네. 양수역에 내리면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이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방문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또 여행하면 경춘선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예전엔 경춘선이 이제 일반 철도였는데 지금 지하철로 바뀌어서 환승해서 바로 이용할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네. 경춘선 김유정역에 가면 이제 소설가 김유정 문학촌이 있고 여기서 이제 레일바이크나 뭐 막국수 이런 것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서쪽으로 가면 1호선 인천역이 있는데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중국 문화를 가까이서 접하면서 짜장면 맛집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 4호선 오이도역에 가면 멋진 석양과 함께 푸짐한 조개구이 또 먹을 수 있죠. 예, 잘 찾아보면 역마다 명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점심 안 먹고. 지하철 소재로 한 영화, 연극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제일 유명하게 이제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네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연극도 좋아하신다면 이제 굉장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1994년도에 대학로에서 처음 공연이 된 이래 15년 동안 무려 4,000회 공연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표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원작은 독일 작품인데요. 한국 상황에 맞게 잘 각색을 해서 성공을 거뒀고요. 2011년에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배우들의 신인 배우들의 네네네. 무대 의상, 소도구 이런 것들을 모아서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신인 시절에 연기를 익히던 그런 무대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설경구 씨, 뭐 조승우 씨, 황정민 씨, 뭐 그런 분들이 다 이 무대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 웹툰도 보니까 뭐 그러니까 지하철 내에서 사는 뭐 그런 웹툰도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우리 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탈 것의 발견 이상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일요일에 서기철의 시사본부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요. 지금까지 저는 서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를 즐기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이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한결 편리하고 강력해졌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 콩을 깔아보세요. 전 세계 어디서나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간편하게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콩!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보세요. KBS 콩을 심으면 스마트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KBS 58분 날씨. 며칠 사이 부쩍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설악산에 첫 단풍이 시작됐고 점차 단풍 전선이 올라오면서 지리산은 10월 9일쯤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올 전망입니다. 설악산의 단풍 절정기는 10월 중순쯤이 예상됩니다. 지금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 드러나 있고 공기도 선선해서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예상한 낮 기온이 강릉 19도, 대구 22도,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낮 동안은 활동하기에 좋겠는데요. 밤에는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겉옷을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곳에 따라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한 상태여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종일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내일은 종일 쌀쌀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2도, 습도는 41%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경북에서 실종된 3명 가운데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저수지에서 64살 정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일 밤 유계저수지 상류 하천을 승용차로 몰고 건너다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실종됐습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와 군인, 경찰은 지난 2일 밤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와 울진군 매화면 갈림면리에서 각각 실종된 60대 남성과 80대 할머니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와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현장에서 50대 2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서초경찰서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는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경찰을 때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독일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국내에 정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오늘 개인 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며 유럽에서는 미래 대비 혁신 현장을 다니며 우리의 미래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미국에서는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공조해 처리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올해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본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한일 영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액이 3,537억 이는 한국의 생산이 일본의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3영업일 이내에 계약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제때 주지 못하면 지연 배상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해약 환급금을 적시에 지급하라는 공정위와 광주광시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잘스부르크의 황희찬이 챔피언스리그에 이어서 리그에서도 득점을 올리며 2경기 연속 골을 이어갔습니다. 황희찬은 오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라인도르프와의 홈 경기에 후반 교체 출전해 팀이 5대0으로 앞선 후반 41분 6대0 대승을 완성하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3일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한 골, 도움 1개를 기록했던 황희찬은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근로자들이 2028년까지 매년 약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올해 15,000원, 내년 62,000원으로 2024년에는 71,000원, 2028년에는 8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3개월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8년까지 내야 할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 2천 원입니다. 올해 7월까지 세계 100대 수출대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주요국 월별 수출액 통계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의 7월까지 누계 수출액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지 지금차게 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새벽에 충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충북과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2.2도, 습도는 41%입니다. 이상문이었습니다.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2시 5분입니다. KBS. 실이나 끈 따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이룬 것. 우리는 이것을 매듭이라고 부릅니다. 당장 처리할 일들로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이 매듭을 손에 쥔 채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요, 문득 내가 매듭을 짚고 있던 건지 풀고 있던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바람결에 왠지 조바심이 나는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매듭 지금 짚고 계신 겁니까? 풀고 계신 겁니까? 김태현의 시대음감 시작합니다. 그래도 주말은 온다. 시대를 읽는 음악 감상의 시대음감 김태훈입니다. 매듭. 네. 저도 매듭 참 많이 매봤습니다. 옛날 등산할 때, 암벽 올라갈 때, 뭐 꽈배수통 매듭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매듭을 지을 줄 알아야 암벽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제 매듭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떤 것을 마무리한다, 또 해결을 본다,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나무들 같은 경우도 한 계절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이렇게 그 나이테 같은 걸 통해서 마치 그 해를 마감하는 듯한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송년회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혹은 보지 못하고 인사도 나누지 못했던 뭐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잘 마무리하자 일종의 결의대회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 시기에 많은 문제들을 잘 매듭짓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버닝썬 사건 있었죠. 네. 이거 마무리 됐나요? 마무리가 됐으면 뭔가 이렇게 속이 시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체증이 내려가듯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어렴풋이는 압니다만 그것이 과연 매듭인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체육계 성추문 폭로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참 뜨겁게 이 문제를 또 다뤘던 미디어들이 많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으로서 다뤄지진 않는 것 같아요. 또 장자연 사건, 목격자라고 하는 이제 윤지호 씨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거짓말이다, 그 장자연 씨 사건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매듭이 안 지어졌죠 지금. 윤지호 씨 지금 캐나다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 아마 그 소환 명령을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 녹화를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 동작부근과 여의 하류부근 3차로에는 차량 고장이 여파로 정체가 더 심합니다. 비교적 강변북로 상황이 좋은데요. 동호대교에서 성산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목동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금천부근과 신정교에서 성산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정릉 사이로 이동하기가 힘들고 서울 시내에서는 서울 거리축제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사이 양방향이 전 구간 통제되고 있습니다.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잘 보이는 뮤지컬 이야기. 네, 알고 보면 더 잘 보이는 뮤지컬 이야기, 뮤지컬 컬럼니스트 박병성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노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라셨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선택한 작품 때문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원래 시그널 음악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작품이니까요. 그럼요. 뮤지컬 하면 이 작품 빼놓을 수 없죠. 그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죠? 줄거리가요. 일단 주인공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인 외모 때문에 숨어 살아야 됐던 어떤 오페라 유령. 명확한 명칭이 없어요. 원래는 원작 소설에는 에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작품 속에서는 그냥 팬텀, 오페라 유령 이렇게 불리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 숨어 살면서 그 오페라 하우스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극장주가 그 유령이 나타나서 공연을 방해하니까 새로운 극장적인 극장을 물려줍니다. 근데 그런 세세한 정보를 주지 않고 물려주고 나서 새로운 극장주는 그 팬텀에게 예전과 같은 대우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연을 방해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칼로타라는 프리마돈나가 그만두고 나가자 새로운 신예 크리스틴이라는 배우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했다가 막상 공연에서는 굉장히 실력을 발휘하면서 성공적인 무대를 세우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신의 크리스틴이 오페라 유령이 키우고 있었던 남몰래 가르쳤던 가수였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르치다가 첫 공연을 마친 이후 분장실에 있는 크리스틴 앞에 오페라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을 데리고 자신의 지하 은신처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가르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면 속에 숨겨있는 흉측한 외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팬텀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에게 또 이제 새로운 연인 라울이라는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던 라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위로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팬텀이 공연을 완전히 망쳐버리면서 더 나락으로 떨구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야,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음악을 한 곡 좀 듣고 얘기를 할까요?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오페라 하우스의
프리마돈나 칼로타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녀가 이게 싱컨미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칼로타가 나가자 이제 크리스틴이 대신 와서 연습 장면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듯이 부르다가 이제 공연 장면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크리스틴의 능력이 가장 청아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싱컨미라는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Mademoiselle, these things do happen. So, these things do happen. Well, until you stop these things happening, this thing does not happen. Christine's silence. Let her sing for you, monsieur. She has been well. Think of me waking silent and resigned. Imagine me trying too hard to put you from my mind. Recall those days, look back on all those times. Think of the things we'll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a day when I won't be true. Can it be Christine? Change, you're really not a bit the coquettish girl that once you were. She may not remember me, but I remember. We never said our love was evergreen, or rather did dreamers foresee. But please promise me that sometimes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말을 하는데 음률이 따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 들려주신 곡은 OST로 공연 장면 그대로 들려드린 거라 드라마적인 부분까지 같이 들으셨던 거. 지금 오페라 유령이 뮤지컬 빅4에 끼는 거죠. 그렇죠. 예.
뮤지컬 빅4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4대 뮤지컬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뭐 캐츠,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들은 모두 1980년대에 만들어졌던 대형 뮤지컬인데요. 브로드 웨스트엔드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브로드웨이 넘어가서 두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그때는 그 규모를 키운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작품들을 그때 나왔던 이제 작품들 중에 메가 뮤지컬 4편을 뮤지컬 빅4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4대 뮤지컬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거고 뮤지컬 빅4를 제대로 번역한다면 1980년대 대표적인 메가 뮤지컬 4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오페라 유령은 그 화려한 무대 메커니즘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오페라 유령이라고 하면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장면을 가장 유명한데요. 이게 마지막 장면에 크리스틴에게 라울이라는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안 오페라 유령이 공연 도중에 샹들리에를 떨어뜨려서 공연을 망치는 장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사건은 실제로도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작이 됐던 소설이 가스통 루르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요. 그 사람이 르포 작가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했었는데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벌어졌던 샹들리에가 떨어졌던 그 개사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소설을 쓴 것이고, 뮤지컬은 그 장면을 무대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재현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드라마에 녹여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뮤지컬 오페라 유령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2001년도에 올라갔는데요. 흔히 오페라 유령을 두고 우리나라 한국 뮤지컬은 2001년도를 기점으로 오페라 유령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사실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오페라 유령 이후로 한국 뮤지컬 시장의 토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 해 올라간 뮤지컬 한국 뮤지컬 시장이 한 14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페라 유령이 7개월 동안 공연을 하면서 올린 매출액이 19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올린 전체 뮤지컬 시장보다도 한 작품의 매출액이 더 컸던 거죠. 그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샹들리에 떨어지는 장면 말고도 또 있죠. 여러 가지들. 무대 메커니즘이 굉장히 뛰어난데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이 하는 것이 그 시그널 음악으로 나왔던 더 팬텀 오브 더 오페라에서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자신의 지하 은신처로 가면서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그때 지하 은신처가 펼쳐지는데 나룻배를 타고 팬텀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가면 그 자욱히 낀 안개 사이로 촛불들이 일렁이면서 쭉 나타나고, 그런 장면들이 마치 그 어떤 고딕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아주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오페라 유령 들어온 다음에 이제 뮤지컬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거죠. 가격도 오르고. 그 오페라 유령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만 해도 뮤지컬 티켓 가격이 5만 원 정도였어요. 제일 비싼 가격이. 근데 오페라 유령은 일단 10만 원을 받았고, 특별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VIP석 같은 경우는 15만 원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00년대에는 공연을 하면 한 2주 정도 공연하는 게 맥시멈이었는데 오페라 유령은 무려 7개월을 공연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작품이 그런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원래 오페라 유령 참여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웨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캐츠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에비탈이 만든 작곡가인데요. 그 에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오페라 유령이고요. 그리고 뮤지컬 빅4, 앞서 말했던 뮤지컬 빅4를 모두 프로듀싱한 프로듀서가 카메론 맥킨토시인데 그 카메론 맥킨토시가 이 작품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올해 돌아가셨는데 해럴드 프린스라는 세계적인 가장 혁신적인 작품과 가장 흥행적인 작품을 만들었던 연출가가 이 작품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작사가로는 당시는 원래 웨버는 에비탈을 함께 했었던 팀 라이스와 주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팀 라이스가 그때 체스라는 작품을 준비 중이어서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때 신인이었던 찰스 하트라는
새로운 작곡가도 합류했고 뿐만 아니라 뭐 캐스팅도 굉장히 화려했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화려했죠. 이 크리스틴 역에는 신예였던 그 당시로서는 신예였던 사라 브라이트만이 출연했고 뭐 오페라 유령의 마이클 크로포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라 브라이트만은 신예인데 거기에 저 오페라 유령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웨버와 이제 사라 브라이트만이 만나게 된 것은 캐츠 81년 캐츠 작품 때였는데요. 사라 브라이트만이 캐치에서 어린 고양이 좀 단역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눈여겨본 웨버가 이 그 오페라 유령에 그 캐스팅하게 되는데 실제 그 두 번째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눈여겨본 게 그 단순히 배우로만 눈여겨본 거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호사가들은 더 팬텀 오브 더 오페라가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고음 때문에 이건 사라 브라이트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어떤 사랑의 고백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이 작품 자체의 캐릭터가 신인이 어떤 작품에서 프리마돈나로 성장하는 이야기고 또 그 팬텀 오브 더 오페라라는 노래는 그 오페라 유령의 지도를 받아서 자신이 낼 수 없는 음까지 끌어올려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이야기여서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노래 한 곡 듣죠? 이 어떤 곡 들을까요? 아무래도 더 팬텀 오브 더 오페라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떤가요 그때? 크리스틴이 이제 정식으로 첫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 이후에 현실에 있을 때 소리로만 자신을 가르쳐왔던 오페라 유령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지하 자신의 은신처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천상의 목소리예요. 네네네. 그 이게 저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만들어진 게 꽤 오래됐죠. 1983년에 그러니까 33년 전에 런던에서 처음 막을 올렸고요. 86년에 그리고 2년 후에 브로드웨이에 넘어가서 공연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두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는 최장기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뉴욕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인데 출연했던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는 아닌가요? 네, 브로드웨이 런던에서 먼저 올라가긴 했는데요. 런던에서는 2년 먼저 올라간 레미제라블이 아직까지도 공연을 하고 있어서 최장기 공연은 아닙니다. 레미제라블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종영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공연 계획하기도 했었는데
그 소문이 나가자 관객들이 다시 몰리면서 공연장을 좀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로 만든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네, 오페라 유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오페라 유령을 영화로도 만들었는데요. 예. 조엘 슈마허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이유는 오페라 유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 신비감에 있거든요. 근데 예. 영화는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무대 카메라가 무대 뒤를 샅샅이 뒤지면서 아주 세세하게 보여줘서 어떤 무대적인 장면의 재미를 주기는 하지만 예. 그 오페라 유령의 신비감이 계속 드러나는 장면에서 계속 노출되면서 예. 오히려 신비감이 깨지죠. 예.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서 실제 오페라 유령이 등장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첫 등장조차도 20여 분이 지난 뒤에야 딱 등장하는데 모든 장면에서 모든 이야기가 오페라 유령 중심으로 그래서 그만큼 신비감을 주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캐릭터였죠. 예. 끝곡은 뭘 들을까요? 아무래도 오페라 유령이 사랑 이야기니까요. 예. 오라이아 스코비유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고 보면 더 잘 보는 뮤지컬 이야기. 오늘 오페라 유령에 대해서 뮤지컬 칼럼니스트 박병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894님이 오페라 이 시간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감동입니다. 좋은 방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6094는 님은 일요일 오후에 역사여행에 의해서 아름다운 음악까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KBS 젤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뮤지컬 팬텀 오브 디 오페라에 나와 있는 곡입니다. 오라이 에스코비유.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o more talk of darkness. Forget these wide-eyed fears. I'm here, nothing can harm you. My words will warm and calm you. Let me be your freedom. Let daylight dry your tears. I'm here with you beside you, to guard you and to guide you. Let me be your shelter, let me be your light. You're safe, no one will find you. Your fears are far behind you. All I want is freedom, a world with no more night, and you always beside me, to hold me and to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개성역에 가서 척 내려가지고 내가 살던 곳, 내가 다니던 학교 이런 데 전부 한번 찾아가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물 열차도 시작을 하면서 또 마지막 열차 끌고 온 것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언젠가 한번 더 가볼까 했는데 날 거기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평화, 함께하는 미래, 국민의 방송 KBS. KBS 58분 날씨.
구름량이 많은 가운데 이맘때 기온을 보여서 야외 활동하는 데 최적의 기상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평년보다 0.6도가 높은 22.7도로 적다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구름 많고 내일은 날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흐린 날씨에 비까지 내릴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기온 상승폭이 내일은 작겠습니다. 내일 서해남부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동진하면서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오후에는 서울, 경기, 강원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리는 비치고는 양이 꽤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호남 지역 10에서 40mm 정도 되겠고요. 그 밖에 영서지방 등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5mm 이상이면 우산 없이 지내기 어렵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내일 아침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글피 아침에는 모레 아침보다 기온이 5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최고 기온 17도로 아침과 낮 기온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외교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당장의 실질적 진전은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의 이번 협상에서의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협상팀의 목표 중에 하나는 북한의 잠정 핵활동 동결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안을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으로 5일 보도했습니다. NYT는 8개월 만에 열린 북미 협상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결렬됐다고 전한 뒤 미국은 북미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핵활동 잠정 중단을 통해 북한의 능력이 향상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들은 스톡홀름 협상 결렬이 성난 김정은 정권에게 더 많은 무기 실험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대화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북미가 예비 접촉까지 했는데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번 북미 실무협상 결렬로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방한 추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양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50일 앞둔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미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지만 추가적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일 항쟁기 일제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인 유해 14위가 오늘 7차로 봉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할린 현지 공동묘지 10곳에서 고 이석동 씨 등 14위의 유해를 수습해 오늘 오후 인천